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천의 용입니다. 이준석이가 탈당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준석이가 국힘을 탈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2010년 FIFA 월드컵 독일 월드컵 때 그야말로 경기 결과를 쪽지게처럼 맞추었던 문어 기억나십니까? 그 문어의 이름이 파울이라고 하는 문어였는데요. 정말 신기에 가까운 이 경기 결과에 대한 예측을 했고, 물론 그것이 다 맞았죠. 이 문어를 그래서 그때 쪽집게 문어다, 점쟁이 문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요. 이 문어가 2010년 FIFA 독일 월드컵뿐만 아니라 사실은 2008년 유럽 유로데이 말이죠. 여기서도 그 엄청난 그 신기에 가까운 점쟁이 노릇을 했습니다. 이 문어가 그래서 그러다가 2010년 10월 26일 날 자연사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문어가 이렇게 이제 점쟁이 노릇을 하는데, 문어도 이렇게 잘 맞추는데 말이죠.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뭐 무당이라는 사람들, 또 점쟁이라는 사람들, 뭐 역학이라고 하고 뭐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쌀을 집어가지고 쌀점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육가락을 던져가지고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명리학 책을 갖다 놓고 맞추기도 하고, 또 사주를 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 말고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팩트와 그리고 그 팩트에 기반한 정반합의 논리 내지는 소전제, 그 다음에 이 대전제로 가는 이런 논리에 기반해 가지고서 제가 판단해 본다면, 이준석이가 탈당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준석이가 탈당한다라고 점친 게 문어가 아닙니까? 문어 아닙니다. 문어처럼 정확하게 치겠다는 겁니다. 누가 좀 친다는 겁니까? 저 강실업이가 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준석이는 탈당할 겁니다. 조만간 말이죠.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우리는 이제 어떤 예측을 할 때 근거에 기반해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그야말로 그거는 뭐 그냥 점치는 거죠. 근데 파울은 그럼 점을 친 거냐? 사실에 근거해서 그러면 예측을 한 거냐? 이렇게 말한다면 뭐 파울 문화가 설마 무슨 뭐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다만 어쨌든 그렇게 감으로 맞춘 거겠죠. 저는 사실 플러스 감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말이죠. 이준석이가 김남국 편을 들고 나섰어요. 사실은 지금 김남국을 전부 다 손절치는 분위기거든요. 심지어 민주당에서마저도 손절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남국이 설사 자기 돈으로 내돈내산을 했다, 내 돈으로 내가 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이렇게 코인에다가 몰빵을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었다? 근데 그 판 시점이 묘하다.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몰빵을 할 때는 뭔가 알고 산 거 아니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의심을 받기에 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민감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김남국이가 발뺌을 하고 아무리 김남국이가 손을 내줘도 이 의미가 없는 게 MZ세대의 이 감정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MZ세대는 지금 돈이, 지금 김남국이 뭐 75억이 있다, 자기 말로는 21억 있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1억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MZ세대는 2,100만 원도 없어요. 많은 수가. 지금 코인 투자했다가 전부 다 부도 나가지고서 빚 갚기 바쁘고 결혼도 못하고 지금 이런 입장인데, 야, 김남국이는 뭐 로스쿨 혜택 받아가지고서 변호사 되더니 별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국회의원 돼가지고서 재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불렸다. 이걸 누가 이거를 김남국이를 칭찬하겠습니까? 그래서 김남국이는 이와 같이 지금 MZ세대의 표적이 됐고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런 김남국이를 이준석이가 옹호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분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갖다가 저격을 했는데 뭐라고 저격했습니까? 국회 관계를 잘 못한다.
이재명이하고 만나야 된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홍준표가 정치력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준석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국회 관계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정치 못한다. 왜 그렇게 정치하냐 너 이런 말입니다. 이재명이를 대접하라. 야당 대표로서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지금 범법자고 수사받고 재판받으니까 그래서 못 만나는 건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가지고 이재명이를 안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즉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저격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김남국이를 지금 옹호하는 것도 정말 부글부글 끓을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저격하고 나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취임 1주년이잖아요. 취임 1주년. 작년 5월 10일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취임식에 갔습니다마는 그때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떠가지고 그때 엄청났습니다. 하늘에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떠버린 거야. 비도 안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상스러운 일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뒤에 쳐다보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금 희망을 걸고 있고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조금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더 잘하실 거다. 라면서 덕담을 해줘야 되는데 1년을 맞이해서 취임 완전 저주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탈당하겠다는 거죠. 즉 이거는 선을 긋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이 결국은 민주당으로 갈 것이라는 지금 설이 파다예요.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이는 누구하고 친합니까? 김남국하고 친하고 장경태하고 친하고 송영길하고 친하고 사실은 이재명하고도 친하다고 봐야 돼요. 뒤로 친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인사들하고 그렇게 친한데. 그럼 아니면 이재명이 날아가더라도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이준석이가 간다 그러면 쌍스를 들어서 환영하죠. 왜 그럽니까? 이준석이는 사실은 지금까지 민주당 편을 들어왔잖아요. 국힘당 당대표 할 때도 역선택에 의해서 당대표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윤석열 저격해가지고 사실은 대통령 떨어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민주당 편을 들었는데 이준석이가 민주당으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이준석 입장에서도 말이죠. 여기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설사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계동 가가지고 이준석이가 당선이 될까요? 어렵죠. 그럼 이준석이도 이번에 떨어지면 마이너스 4선이에요. 이번에 떨어지면 정치적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아무리 뭐 젊고 어쩌고 떠든다 하더라도 4번을 연속 떨어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나오지도 못해요. 그럼 이번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탈당해가지고서 민주당으로 가든 아니면 민주당으로는 안 간다 하더라도 뭐 제3당 그러니까 유승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한번 활로를 모색해 보려고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2010년 FIFA 월드컵은 파울, 이 문어가 점을 쳤지만 이번에 2024년 총선은 제 문어 대신에 저 강신업이가 점을 치겠다. 그런데 제 점괘를 보니까 이준석이가 결국은 국힘에서 버티지 못하고 탈당할 거다. 물론 잘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고죄로 기소가 되고 재판받으면 잘릴 수도 있지만 잘릴 것 같으면 잽싸게 탈당하겠죠. 이준석이 얼마나 또 그런 건 약속 빠릅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강신업 문어가 점을 쳤습니다. 이준석이는 조만간 탈당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 방송이 재밌었다면 그리고 유익하셨다면 나가기 전에 구독 눌러주셔야 됩니다. 개천의 용 방송입니다. 개천의 용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개천의 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가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파울로 문어가 아니라 강신업 문어가 이준석의 탈당을 점쳤습니다. 고맙습니다.